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 물질 유파플렉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액티브 오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포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메가를 많이 취급을 하시는데 실제 진짜 오메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메가 중에 이렇게 그 오메가 3를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몸은 오메가 3, 오메가 6, 오메가 9을 다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오메가는 오메가 6입니다. 이 6를 너무나 많이 먹고 있고 또 산화된 6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 만성염증 환자들의 거의 90%는 오메가 6를 10배 이상 과다하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 6를 중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메가 3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오메가 3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기 중에 내놓으면 다 산화되죠. 이 들기름 이렇게 뚜껑 열어놓으면 쩐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산화되는데 저희가 실제 분석을 해본 결과 25도만 넘어가면 오메가3는 다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오메가3 정제 물개에서 만든 피쉬 오일 오메가3라든지 아니면 뭐 RTG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이 45도 이상에서 다 이렇게 추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산화된 오메가3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산화된 오메가3는 세포막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추출 온도를 25도에서 추출한 25도 미만에서 추출한 오메가3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플렉스는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이 주원료고요. 비오플렉스,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V플렉스는 현재 지금 이 비타민이 천연 비타민이 거의 없습니다. 천연 비타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회사에서 지금 거의 100% 천연 비타민을 만들어낸 유일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비타민은 어떤 약사님이 이제 단톡방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비타민 C를 먹었는데 동맥경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단톡방에 올리셨는데 사실입니다. 비타민 C를 하루에 13mg부터 하루에 5000mg까지 먹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맥의 실제 두꺼워진 길이를 재본 결과 13mm에서도 동맥이 두꺼워지고 800 넘어가게 되면 압도적으로 동맥이 두꺼워지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항산화제를 쓰면 동맥 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비타민 C잖아요. 근데 그 비타민 C를 써본 결과 오히려 동맥 경화가 이렇게 개선되는 게 아니고 동맥 경화가 훨씬 악화됐다. 이게 조금 악화된 게 아니고 3배 정도 동맥이 두꺼워졌어요. 엄청나게 동맥이 두꺼워졌어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비타민은 천연 비타민이 아닌 합성 비타민은 우리 인체에 대해서 이물질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물질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백혈구가 나가서 활성산소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몸은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혈관벽이 더 두꺼워지는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연 비타민을 꼭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큐녹스, 커큐민, 그 다음에 아미플렉스, 액티브 펩타이드를 제고요. 콜라플렉스, 액티브 콜라겐, 엔자플렉스, 엔자임, 트레이스 미네랄 7가지, 베타플렉스, 베타글루칸 제제인데요. 이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이제 그 세포 교정 물질은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OPNT 핵심 물질, 소화, 해독, 혈류, 면역, 복부 쪽에 이런 작용을 하는 물질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해독을 담당하는 이 시아플렉스는 아주 우리 OPNT의 아주 핵심적인 물질인데요.
활성산소종 8가지, 중금속, 방사능, 발암물질, 산화콜레스테롤, 산화물질들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완벽하느냐? 실제 99%까지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액티브 CID를 먹게 되면 여러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보통 중금속이나 방사선을 이렇게 실험 동물에게 쬐게 되면 소변에서 유전자 파괴 물질이 나옵니다. 유전자가 파괴돼요. 유전자 파괴된 물질을 우리가 OHDG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나오는데 저 시아니딘 우리 시아플렉스를 먹고 중금속이나 방사선을 쬐잖아요. 중금속을 먹고 방사선을 쬐면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 먹고 저 독소 이런 독소를 집어넣게 되면은 저희들 지금 수치로 보면은 거의 20배 이상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액티브 시아니딘이 독소와 이런 활성산소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유파플렉스인데요. 보통 이 세포막이 이렇게 산화된 상태가 아닌 무산화 상태에서는 산소가 이렇게 유입이 잘 되는데 세포막이 산화된 상태에서는 산소가 이렇게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막이 산화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노유파라는 그런 무산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유파는 우리 몸에서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고 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정구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면역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오메가를 잘 먹어야 우리 몸의 면역, 혈압, 혈당, 면역, 염증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절이 된다. 그래서 오메가를 잘 먹는 방법은 산화되지 않는 오메가를 먹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가공 방법 자체가 25도 미만에서 가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10년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25도 미만에서 저희가 그 오메가를 추출하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유파플렉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클로플렉스는 이렇게 핵을 만드는 DNA와 히스톤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히스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연히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핵산 옆에는 엽록소가 이렇게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산을 보호하는 이런 항산화 물질로서의 클로로필의 역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염증 질환을 도표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 정상세포가 이렇게 스트레스와 이 독소에 의해서 염증세포로 되는데 이거 잘 보시면은 세포 구조 중에 딱 막구점만 산화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산화된 것을 우리가 염증세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존에 우리 그 약국에서 그 염증 질환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염증 세포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 그러냐면 염증 질환이다 하면은 뭐 가래가 나온다든지 뭐 또는 물집이 잡혔다든지 아니면 포진이 있다든지 뭐 아프다든지 붓는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포 개념에서 바라보면 세포의 기능이 소실되는 그런 상태를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염증이 세포의 기능이 소실되는 이런 상태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세포막이 산화될 때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막이 다 산화됐을 때를 우리가 염증세포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세포의 기능이 50%밖에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염증 상태로 빠져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스트레스에 의해서 활성산소와 이 독소에 의해서 이렇게 세포막이 산화되는 상태를 우리가 염증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당뇨 전구, 그러니까 당뇨 전 상태, 혈압 전 상태,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 이 당뇨 전 상태에서 나타나는 세포의 변화는 대부분 이렇게 산화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포막이든 뭐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쪽이든 이렇게 세포가 산화된 상태에서 당뇨 전 상태가 되고, 혈압도 고혈압 전 상태도 대부분 이렇게 염증에서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정상 세포가 만성 염증 세포로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좀 더 강한 스트레스와 강한 독소가 세포를 공격했을 때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손상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는 경우는 보통 세포의 기능이 90% 이상 소실되는 시점입니다. 다음 자가면역 질환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정상 림프구가 염증성 림프구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렇게 림프구가 미토콘드리아나 세포막까지 산화된 경우를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의 타입 1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타입 2는 자가면역 질환은 대부분 다 콜라겐이 있는 부위에서 발생을 하는데, 콜라겐이 이런 S 본딩, 즉 유황 본딩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콜라겐 풀림이 나타나는, 이렇게 손상된 콜라겐이 많은 상태를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자가면역 질환을 콜라겐 디지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가면역 질환에 콜라겐 제제를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핵이 이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변이가 일어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세포 관점에서 보면 세포막은 염증,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만성 염증, 그 다음에 이제 핵이 변하면 이제 종양,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기전은 매우 간단한데요. 시아플렉스를 드시게 되면 질병은 거의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기전은 뭐냐면 어차피 산화와 변이에 의해서 병이 만들어지는데, 산화와 변이를 시아플렉스에 의해서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 염증의 OPNT, 즉 이제 염증 세포를 예방은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건 뭐 사람한테는 못 하는 거니까 쥐에게 발암 물질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1급 발암 물질을 쥐 피부에 이렇게 계속 바르면 쥐 피부가 이제 암화가 됩니다. 그게 암화가 되는데 DMB라는 그런 발암 물질을 발라요. 바르면 피부암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시아플렉스를 그 쥐에게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이렇게 투약을 했어요. 과연 그 쥐는 똑같은 발암 물질을 발랐는데 암이 발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됐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렸겠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아플렉스의 유력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암 물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시아플렉스가 혈중 농도만 제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 발암 물질들을 대부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근데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보다 센 걸 발암 물질이라고 합니다. 염증 유발 물질보다 센 걸 발암 물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그 밑에 염증, 밑에 만성 염증은 얼마든지 예방이 말할 것도 없이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포 관점에서 보면 종양은 강력한 염증의 또 다른 형태다. 즉 핵이 변이된 염증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심지어 노화까지도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리버서블 하냐? 우리는 전에 배우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이걸 끝까지 갖고 가야 된다. 지금 뭐 닥터들이 하는 얘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 있을 때, 류마티즘 있을 때 이거 평생 가야 된다. 평생 약 먹어야 된다 하는데 과연 그게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수십만 명의 임상을 통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 4개월이면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세포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 같은 경우에 이게 여기서 염증이라는 건 혈압, 당뇨도 다 염증입니다. 혈압, 당뇨, 뭐 관절염,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다 염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포 관점에서 보면 세포막이 산화된 거 염증, 세포막의 산화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까지 산화된 거 이제 만성염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반 염증, 그러니까 당뇨 초기, 혈압 초기, 뭐 이런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물질로 OPNT가 가능하다. 시아플렉스와 유파플렉스. 즉 해독과 세포막 재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성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까지 재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클로플렉스를 추가해야 됩니다. 다음 AID 즉 자가면역질환 같은 경우는 시아 유파 클로에 이제 콜라플렉스라는 콜라겐을 같이 추가적으로 써주게 됩니다. 암은 좀 더 복잡합니다. 아까도 우리 백경신 약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암은 여러분 약국에서 완치라든지 또 이런 걸 말씀하실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항암 치료 받을 때 가장 그 암 치료의 중요한 지표가 CRF라는 그런 지표입니다. 암 피로 증후군인데 암 피로를 많이 느끼면 항암 치료에 실패합니다. 암 피로 증후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체중 감소, 무력감, 면역력 수치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포 교정을 암 피로 증후군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개선시키는 쪽에서 우리 약사님들이 암 환자분들에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암 피로 증후군을 많이 낮추면 낮출수록 암도 완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지고 수명이 연장되는 확률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역할을 병원이 아닌 일반 이런 의료인이 아닌 우리 약국에서 암 피로 증후군에 대한 이런 세라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혈관은 어떠냐? 혈관은 보통 이렇게 염증 상태로 빠져들면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고요. 예. 만성 염증 같은 혈관이 더 좁아집니다.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이렇게 막 확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의 산소 상태는 굉장히 불량하겠죠. 네. 암 환자들은 대부분 히폭시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산소증으로 돼 있고 또 저산소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포는 암세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컨디션은 저산소증이에요. 그러니까 저산소증을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동맥경화가 유발하는 병. 이건 뭐 좀 재미난 건데요. 우리가 아까 우리 그 백 부회장님 말씀드린 것은 LDL인데요. LDL이 OXLDL 거품세포를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네이티브 LDL 즉 우리 몸에서 제노바이오틱스로 인식을 하지 않는 아주 좋은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LD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약사님들이 LDL 하면 나쁜 거다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 LDL이 하는 역할은 생명을 연장을 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포의 구조도 만들고 성호르몬을 만드는. 그러니까 LDL 수치가 적으면 활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240은 넘어가야 240 정도는 돼야 100살을 넘게 살 수가 있다는 게 콜레스테롤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동맥경화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스타틴이라는 약이 리피도라는 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그런 처방되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이 동맥경화의 기전을 보면 이런 네이티브 LDL이 우리 세포 혈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와 독소가 이 LDL을 산화시켜 버립니다. 이것을 옥시다이즈드 LDL, OXLDL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몸에 막 다른 데를 산화시키기 때문에 백혈구 입장에서는 빨리 잡아먹어야 돼요. 이물질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 혈중에 떠다니는 백혈구를 모노사이트라고 합니다. Circulating monocyte. 이걸 당구라고 하는데 이 개식세포가 안으로 들어와요. 이 혈관 안으로 들어와서 이 LDL을 잡아먹습니다. 아니, OXLDL. LDL은 안 잡아먹지. OXLDL을 우리 세포를 이게 이제 가만히 놔두면 여기 이제 그
세포막을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이걸 잡아먹어요. 근데 이제 이 OXL들이 많아지면 많이 잡아먹겠죠. 그래서 많이 잡아먹은 백혈구를 우리가 거품세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백혈구가 희생을 해서 우리 몸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상태를 우리는 병이라고 놓고 보는 거지. 그 병이 바로 동맥경화인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를 보면 이렇게 노란색이 다 이게 OXLD를 잡아먹은 이제 그 거품세포들. 그러니까 반이 이렇게 두꺼워졌죠. 두꺼워지고 또 이 반은 빨갛게 혈전으로 차버렸어요. 이 혈전은 이제 혈소판이나 적혈구 얘네들이 이제 와서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붙게 되면은 저게 이제 혈관 반은 두꺼워졌고 반은 저렇게 혈전에 의해서 차버리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제 협심증이 온다든지 뭐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게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렇게 해서 확 터지면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혈전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거품세포가 사실은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이 거품세포가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림프절로 이동을 해요. 림프절로 이동해서 거기서 소각이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제거가 되는 거죠. 자연 치유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런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면 이 거품세포가 이동을 못하고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거품세포를 림프절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림프절로 보내는 것이 바로 뭐가 보내냐? 시아플렉스, 유파플렉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독을 하고 일단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이 거품세포가 움직이는 거예요. 거품세포는 우리 편이에요. 거품세포는 우리의 면역세포예요. 우리 편이 움직이려면 최소한 시아플렉스를 넣어서 몸을 깨끗하게 해주고 유파플렉스를 넣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스타글란딘 E를 정상화 시켜주게 되면 면역 혈류가 정상화되면서 이동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자 할 때는 시아플렉스를 쓰는 거고요. 동맥경화를 치유하자고 할 때는 약 넉 달 동안 시아 유파를 쓰게 되면은 실제 동맥에 있는 거품세포가 림프절로 거의 다 이동을 합니다. 네. 그런 아주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한번 동맥경화에 걸리면 치료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고 원래 지방도 이동을 한다. 이건 사실은 지방이 아니고 백혈구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백혈구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다. 그 미그레이션이 일어나려면 완전히 세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 혈관이 깨끗했을 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의 농도가 적당히 왔을 때 이게 정상적인 세포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음 이제 저희가 이런 시아플렉스를 3, 4개월 먹고 나면요. 거의 95%의 그 환자들에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 예뻐집니다. 예뻐져요. 예뻐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피부가 굉장히 밝아져요. 그리고 사람이 생기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몸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머리가 무거웠던 머리가 가벼워져요. 그리고 피로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병이 있든 없든 어떤 병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리고 젊어졌다는 말을 다 듣습니다. 3, 4개월 먹고 나면.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가 실제 이건 인체 실험을 했는데요. MI 페이션 이건 이제 심근경색이에요. 심근경색 환자들의 줄기세포 숫자를 재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실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한 달간 시아플렉스를 실제 먹여보니까 이 90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가 넘죠. 300% 이상 줄기세포가 증가가 되더라. 이 줄기세포의 이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PC라고 하는 줄기세포예요. 그러니까 이 EPC라고 하는 줄기세포가 혈관을 만드는 줄기세포인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해보면 혈관만 만드는 게 아니라 피부도 만들고 간도 만들고 모든 조직을 다 만드는 만능세포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졌다. 줄기세포 숫자가 많아지니까 젊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제 동맥경화 학회에 저희가 이 시아니딘 컴플렉스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태리 로마에서 저희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발표는
실제 삼성의료원에서도 발표가 된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지금 약국에서 스타틴 여기 보시면 평균 나이 65세, BMI도 좀 높죠. 그 다음에 다이아베티스는 이제 당뇨는 19%, 혈압은 32%, 그 다음에 담배 피는 사람이 14% 있고요. 메디케이션은 스타틴은 100%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고지혈증 환자들이에요. 스타틴을 100% 먹고 있고, 심바스타틴 81%, 아트로바스타틴 19%, 아스피린 81%,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를 54% 정도 보이고, 이건 이제 혈당 강화제인데요. 이렇게 이분들에게 시아플렉스를 6주간을 썼어요. 6주간을 썼더니 여기에 보시면 OXLDL, CRP, 인터로킨 6, V캠, I캠,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MCPA. 이게 뭐냐면 실제 동맥경화를 판단하는 지표 물질입니다. 이 지표 물질이 다 30에서 50%까지 단 6주 만에 다 떨어졌어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 약국에서 메디케이션, 처방약을 처방을 해줄 때 실제 같이 썼을 때 이 동맥경화의 지표들이 다 이렇게 현저하게 먹었을 때와 안 먹었으니까 일반 처방약만 먹었을 때하고 우리 컨비네이션 세라피 했을 때 이런 놀라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OS라는 이제 그 혈관 확장 물질과 아디포넥틴이라는 당뇨 이제 그 인슐린 수용체 활성화 물질, 그 다음에 인슐린 EPC 농도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30%에서 300%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양약을 단독으로 쓰는 거하고 우리가 시아플렉스를 같이 병용했을 때하고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병용요법에 대한 실험을 한 부분들이에요. 약국에서 충분히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이제 조금 이제 이 부분도 어려운데요. 아까 우리 그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이 이제 TNF 알파 억제제인데요. 그 TNF 알파가 사실은 좋은 물질이에요. 이 TNF 알파가 수치가 10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염증을 유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독소를 우리 세포 안에 들어오면 ROS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혈관은 수축되고 저산소증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면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또 활성산소를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NF-kappaB라는 염증 유전자예요. 이 염증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이게 혈액안으로 NF-kappaB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ROS가 멤브레인, 이 세포막을 탁 치면 여기에서 TNF-알파가 말하자면 활성화되면서 혈액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TNF-알파를 활성화시키는 건 NF-kappaB인데 이 NF-kappaB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ROS고 이 ROS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로 저산소증이다. 그러니까 원인은 뭡니까? 저산소증이죠. 산소가 없는 상태가 모든 염증을 다 만들고 있다. 근데 이 저산소증을 유발하는 건 과연 뭐다? 이거 스트레스와 독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와 독소를 완벽하게 해독할 수 있으면 이 자체가 아무 일어나질 않습니다. 다 정상으로 자리를 잡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OPAT를 통해서 OPAT는 딱 두 가지만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아니딘, 액티브 오메가3, 시아니딘, 액티브 오메가3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가 4개월 정도. 근데 실제 4개월 안 쓰고 한 달만 쓰더라도 몸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써도 증상이 많이 개선되고 수치도 많이 개선되는데 수치가 안정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4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실제 우리가 시아플렉스를 염증세포에 투여했을 때 대표적인 TNF-알파, 인터루킨 6, 인터루킨 8의 유전자가 각각 50, 80, 90%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COX2라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건 보통 엔사이드가 COX2 억제제잖아요.
근데 지금 95%가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6개월. 실제 이 정도의 효과는 지금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이상 되는 아주 강력한 이 소염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절염으로 부은 분들 있잖아요. 이 부은 분들에게 시아플렉스를 써도 그 증상이 소실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아플렉스는 최강의 항염작용을 가했음에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아주 매력적인 천연 소염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상 자료입니다. 이분은 이제 한 5년 정도 루푸스를 앓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시아플렉스, 유파플렉스 3개월 먹고 이렇게 완치가 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미 이제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너무나 많이 먹고 몸에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실제 이제 이런 영양요법을 찾아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신 분이에요, 직접.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일산에서 주부습지 꽃집을 하시는 분인데 이것도 5년 이상 이 주부습지 안 나와가지고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고 막 했는데 먹고 했는데 낫지를 않았던 분이 실제 우리 오페이티를 받고 이분도 3개월 만에 이렇게 약을 쓰지 않고도 저렇게 완치가 된 사례고요. 이분은 이제 그 허벅지에 난 혹인데요. 혹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이런 10일 만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10년 된 혹인데 이분도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 시아플렉스를 저걸 드시게 되면 어떤 분이 용종이 32개가 있었어요. 저한테 상담 받은 중에. 근데 저는 이걸 용종이 좋아지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말을 못했어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한 달을 갖다가 시아플렉스를 먹고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해보니까 용종이 다 없어졌다. 32개가 다 없어졌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면역계가 좋아지면 이 백혈구가 저런 세포들, 그러니까 저런 세포는 우리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잖아요. 백혈구가 저 세포를 제노바이오틱스로 인식을 해서 떨어져 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임상 사례를 봐도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이물질들, 혹이라든지 사마귀라든지 티눈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없애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위암 2기인데요. 10cm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제 원광대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아산병원에 가서 2차 진료를 받았는데 가기 전에 3주 동안 시아플렉스를 먹었던 분이에요. 3주 동안 먹고 이거 이제 3주 만에 암세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작아져 버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멜라노시스가 일어난 분인데 얼굴이 새카매진 분이 원래 새카만 분이 아니고 뭐 피부 이렇게 시술 받다가 여기 유전자가 또 잘못돼가지고 유전자가 새카맣게 된 분입니다. 이 멜라노시스라는 분은 유전자를 바꿨습니다.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OPNT를 해서 유전자를 바꾼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게 티눈이고요. 이거 이제 사마귀도 이렇게 끊어졌고, 이거 이제 종괴인데요. 이게 림프종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이게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이거 이제 OPNT를 통해서 보름 만에 좋아진 케이스고요. 이거 이제 아토피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태열, 이것은 하지정맥류.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파킨슨인데요. 이분은 이제 사실 이분이 딸이 저 아산병원 수간호사예요. 아산병원의 수간호사인데 이분이 파킨슨을 한 5년 정도 앓았어요. 완전 앓았는데 하여튼 저한테 이제 파킨슨인데 이거 시아플렉스를 먹어도 효과가 있겠네 해서 뭐 좋기야 하겠지만 뭐 낫기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 먹은 케이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충실히 다니더니 이게 촬영을 길게 했는데 중간에 이제 촬영이 끊긴 줄 모르고 계속 길게 했는데 저분이 몸이 이렇게 몸이 상체 이탈이 돼가지고
몸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몸이 계속 움직이는, 이게 버스도 못 타는 분이에요. 막 이렇게 몸이 움직여가지고, 그런 분이, 이렇게. 파킨슨 병 앓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년. 이거 올케어 얼마나 되셨어요? 일주일 4일. 4일 아이고. 4일. 올해는 몸이 어땠어요? 버스를 타던 사람들 다 옆에 앉지 못한다니까. 여기 안 앉아. 안 앉아. 아예 안 앉는데. 그럼 때리는 것도 주고. 아니 손목시계가 이리가 작살이 않고 근데 몰랐어. 기다리시길?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랬지만 얼마 안 드시고 며칠 안 드시고 저렇게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지금 약간 안 좋아진 상태 약간 좀 남아있는데 그 후로 드시고 거의 완치 수준으로 가셔서 아산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무엇을 먹어서 저렇게 됐는지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보자. 그런데 뭐 사실 이제 저희들이 사실 저쪽 파킨슨 쪽보다 저희들은 신경을 쓴 부분들이 이제 동맥경화 쪽에 그때 이제 막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산병원이 아닌 삼성의료원하고 저희들은 같이 했었는데요. 하여튼 저렇게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에 어떤 신경계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도 유암이기 보셨지만은 3주 만에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가 꼭 정해져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빠르게 유전자가 바뀌는 분들도 있고 진짜 만성적인 것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이 좀 생소하고 약이 아닌 이런 식물 영양소가 어떻게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쓰는 약도 약이라고 하는 게 한문으로 보면 풀초자에다가 즐거울 낙자인데 다 이게 식물에서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물 영양소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지금 합성약으로는 개선이 안 되는 근본적 개선이 안 되는 이런 만성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약사님들이 좀 선봉에 서서 이런 만성 염증 질환들을 케어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